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두르고 있는 이 공수처 법안,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이것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법안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그리고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되는 공수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그 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이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면은 공수처가 무엇을 하는가?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 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을 구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보면 여기에 의외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헌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죄는 이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무엇인지 알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같은 법률 내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법률로서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공수처는 수사뿐 아니라 공소 제기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는가? 대통령, 국회의원 빼고 판사, 검사, 경찰들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가? 대통령은 공소 제기하지 않습니다. 수사만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공수처가 대통령은 수사만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공수처 별거 아니네 이러겠죠. 판검사 그리고 경찰만 잡는 곳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니네로 끝나면은 별거 아닌 법률, 별거 아닌 곳 이러고 말 텐데 이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 살려둘 수 없는 것이겠죠. 이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명백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법률안 제2조에 따라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거 하라고 공수처 두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혐의자를 수사해서 혐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1번 돌로 때려 죽인다. 아니면 곤장을 친다. 2번 법원에 유죄라는 판결을 요청한다. 여러분은 당연히 2번이라고 하는 정답을 선택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 법원에 유죄라는 판결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소, 공소 제기, 형사 소추 이러한 정도의 그 표현으로 이것을
이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눈치챘을 겁니다. 법원에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혀주십시오가 아니구나. 유죄라는 것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것이구나.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을 때 법률을 읽어 나갈 때도 아주 쉽고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냐? 결국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추, 공소 제기인 것이죠. 수사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칙으로서 어느 수사기관이나 당연히 이것을 걸어놓고 수사를 하는 그 개념정의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수사는 범인을 발견한 때로부터 증거 수집 이런 것을 거쳐서 공소를 제기한다 하고 결정하는 때까지를 수사라고 한다. 결국 수사의 목적지는 공소 제기, 즉 법원에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유죄라는 것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소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소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수사라는 것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유죄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도 유죄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는 분명해졌죠. 공소제기를 안 하기로 이미 확정된 것 혹은 그러한 명령이 내려와 있는 것 그것을 수사하면 수사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법 위반인 것이죠. 만일 공소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다. 그런데 수사를 한다. 그러면 헌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의 그 공수처 법안에서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수처가 그 목적지인 형사소추 그랬죠. 우리는 형사소추 즉 법원에 공소장을 들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그랬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수사합니다. 이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국민이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아무 때라도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국민을 형사소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지금 당장 아무 때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 제84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은 언제 형사소추하는가? 당연히 탄핵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탄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이번에 여러분이 전혀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에게 헌법 제84조를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이것을 위헌법률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위반되므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합니다. 이번 법안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해서 혐의가 있으면 공소제기하는 것 이렇게 결정을 한다. 형사소추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것이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법률안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까지만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수사 중인 것이죠.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데 이 상태에서 그 대통령의 혐의에 관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보내라. 이것도 법조문, 그 법률안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수사 중에 혐의 있다까지만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검사한테 보내서 검사가 나머지 수사를 종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A 범죄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사하고 수사 자료를 검사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검사는 공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이것을 또 검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의라고 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살인범이 있는데 혐의가 있다. 그런데 검사가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기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은 될 리가 없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공소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갈래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혐의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제 공소 제기를 하는 그 판단을 검사가 해야 할 텐데 판단을 하려면은 혐의가 있다는 것까지 다 살펴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 검사가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해서 보내면 검사는 그냥 도장 찍는 기계 노릇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검사가 자유롭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검사는 공수처에서 했던 수사, 그 자료들을 다시 처음부터 맞는지 혹은 그것이 옳은지 다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전부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직접 수사하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현재 경찰하고 똑같은 법적 지위가 됩니다. 현재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죠. 1차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그 판단을 해서 혐의 있다고 본다면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공수처는 그냥 경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면 이런 공수처는 필요 없겠죠. 경찰은 숫자가 많습니다. 경찰이 다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경찰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수처는 필요 없고 하는 일도 별거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단지 판사, 검사, 경찰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기능을 거기에 한정을 시켜야 될 공수처를 그냥 다른 거하고 섞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며 바로 이러한 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했던 모든 공직자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가 공수처의 혐의 있음이라는 판단에 기속된다면 그저 남에게 손이 잡혀서 즉 공수처가 검사의 손을 잡고
공소장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한다. 공수처가 검사를 붙들고 가서 검사의 손을 자기가 붙잡아서 법원에 공소장을 내게 한다. 바로 이런 기속된 상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죠. 그 법적인 문제 분명히 있고 이것은 지금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가? 공수처는 검사에게 대통령을 기소하라, 이렇게 강요한 것이 됩니다. 강제한 것이 되죠. 강요가 아니고 강제로 그렇게 법적으로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을 기소하라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위반하라, 헌법을 위반하라고 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검찰에게 헌법 제84조를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위헌 법률이다. 위헌 법률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제 공수처 사안에서 헌법 제84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헌법 제84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이 방향, 저 방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몇 가지 단어,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아서 또 듣고 가서는 다른 틀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매번 봤는데, 다행히도 공수처 사안에서 헌법 제84조는 매우 쉽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될 겁니다.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다루는 범죄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것은 부패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치명적인 범죄이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따라서 헌법 제84조에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84조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형사소추, 공소 제기 혹은 기소, 이런 말을 쓰는데 헌법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재직 중에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수사도 안 되는가? 살인을 했어도 안 되는가? 헌법 조문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수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소제기라는 그 법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못 온다고 아예 문 잠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는 하면은 범죄가 됩니다. 수사 못하는 것이죠. 헌법 제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소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가? 대통령이 그렇게 빽이 든든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멀쩡할 수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살인을 해도 괜찮은 거야 하고 갑자기 이제 자신만만해졌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탄핵소추는 정말 어디 가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노상방뇨를 했다든지 해도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재직 중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부에 이름이 있느냐, 이름을 파버렸느냐 이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뭡니까? 일하는 공무원이죠. 일 못하면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정지되면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이죠. 기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탄핵이라는 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굉장히 똑똑한 법률입니다. 뭐 하나라도 대충 해놓지를 않았죠. 우리도 2016년에 재직 중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를 찾아보면 형법 교수 가운데 무려 72%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법 교수들 이야기가 헌법 제84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소제기 못하게 돼 있는데 공소제기는 아예 못하는 것으로 치고 그래도 수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꼼수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탄핵하고 맞물려서 범죄 혐의가 주장되고 있었고 그때 또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죠. 그때 상황을 기억할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를 하고 피고인 신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탄핵을 좀 쉽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탄핵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제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되고 나면은 헌법 제84조 위반이 아니게 되겠죠. 그때 가서 공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았다. 법원의 문이 잠기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수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그 논란이 계속되는 그 분위기, 그것이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데 힘을 실어줬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사를 못해도 내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사까지 물러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탄핵이 진행 중이니까. 실제로 이것이 그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수사 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16년 이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했지 본인은 하지 못했던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현재 2019년 지금의 이 공수처법은 탄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부패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고위공직자들의 그 범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탄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탄핵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둔 것이 아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탄핵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뒀다. 그러면은 또 다른 각도로 봐야 하겠죠. 근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든 지금은 2016년하고는 다르다. 먼저 그러면 탄핵 논의를 하면은 그때하고 상황이 같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공소제기를 절대로 못한다. 왜? 헌법이 금지하니까, 헌법 위반이니까. 이것은 이제 부동의 사실입니다. 공소제기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수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 법안의 문제가. 그러면은 이런 수사는 우리가 그랬죠. 수사를 하게 되면
혐의가 있다는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은 것이냐. 과거에는 그렇게 처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먼 과거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자는 것이냐 이랬는데 법원에 공소제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니까. 그건 절대적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때려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해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때려 죽이자는 것이냐 아니면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탄핵하자는 것이냐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답을 해주어야 하겠죠. 어떻든 지금 이 공수처법은 국회에 들어가 있고 12월 3일에는 이것을 다루겠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이것을 올해 내로 반드시 끝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을 조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떻든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모든 수사기관을 향해서 우리 국민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이라는 것이 절대로 공소제기 못하는 조건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 법안이다. 이거 수사기관이 옳다고 보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옳다. 그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은 지금 즉시 수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옳다는 지지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검찰, 경찰,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이 그것이 헌법 제84조에 위반되더라도 수사는 지금 즉시 하겠다. 만일 그 조건이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도 이것이 집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똑같이 헌법의 효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것을 지금 고소고발을 해야 할 겁니다. 해서 이 수사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공수처 법안이 자기네들이 공수처 법안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 고소고발을 즉시 받아서 수사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 법안이 헌법 제84조의 정면으로 위반되고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각각 헌법 위반을 강제하는 이런 위헌 법률이다.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있습니다.